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김성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어법 문제, 문법 문제를 포함한 모든 그 단어, 어휘까지 다 합친 어법 문제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안내 드릴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문법 이론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어법을 공략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왜 우리가 흔히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도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걸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법 공부,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제대로 된 한 권의 어법책, 나만의 공부책이 있으셔야 합니다. 교과서면 교과서, 아니면 내가 잘 믿고 잘 풀 수 있는 문제집이 하나 있다면 그 부분에 제대로 필기가 되어 있고 내가 핵심적으로 이론을 정리해 두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책 안에 나오는 문법 이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그런 자세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태소, 의문부터 형태소, 단어,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새까지 그 기본적인 이론은 습득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표준안에 해당하는 것, 맞춤법이라든지 또는 외래어 표기법 등등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그 문법 이론을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한다. 이 보기 박스는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 문제로 같이 풀어보면서 한 3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고 빼두지 말고 한번 공격을 해봐라 라는 걸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볼게요. 친절한 질문의 힌트를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공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시문항입니다. 요게 08학년도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기도 있고 그 다음 밑에 문제가 더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다음 장이 또 있는데 굉장히 이 어법 문제는 문제가 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허걱 놀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는요. 이 질문 안에서 핵심 힌트를 찾자는 거죠.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두 단어의 의미를 하나의 단어에 담았다. 그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단어의 의미가 이 한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해주는 그 질문의 핵심을 이렇게 잘 잡아내 주신다면 여러분이 문제의 답을 찾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두 단어의 의미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게 밀었다, 밀쳤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의미를 바로 이 하나가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여러분이 바로 두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단어, 그것을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쭉쭉쭉 답이 5번을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그걸 잡아내드리는 걸 선생님이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어법 문제에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하는 건 기억할 수 없는 보기는 먼저 읽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단서를 달았어요. 기억할 수 없는 보기, 즉 내가 읽어도 모르겠는 거. 이게 뭔 말이야 이거? 괜히 줄 수만 많이 있지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네 싶은 것은 보기를 보고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 볼게요. A 플러스 B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쭉쭉쭉 두 요소 중 어느 한쪽이 생략돼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형상을 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부터 처음 시작부터 줄글이 길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걸 의미 쏠림이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바로 보기도 쭉쭉 나와 있는 거겠죠. 여기에서 보기가 이제 예로 쭉 나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쭉 1번부터 동그라미 5번 선지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보기의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넘어가시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요? 보기가 어려울 때는 선지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보기가 어려울 땐 선지의 힌트. 다시 볼까요? 동그라미 1번. A로 의미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
동그라미 2번. 바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 네, 그 다음 또 볼까요? 동그라미 3번. 의미 쏠림 뒤에 그 다음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그 다음 관용적 표현은 의미 쏠림이 여러 번 일어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핵심 어휘는 뭡니까? 의미 쏠림이에요. 아하, 여기에서는 보기에 긴 내용 중 가장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은 의미 쏠림이구나. 그럼 우리가 의미 쏠림만 잡아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2010년 대수능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보기가 복잡하고 길 때는 선지에서 힌트를 얻어라 라는 거죠.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설명보다 먼저 예시를 활용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요. 네, 09년도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기의 설명 2번처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뭔가 공통된 단어로 힌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라? 예시를 한번 보면서 이 예를 키워라 라는 거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의 기본형을 바르게 나열한 것 돼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릅니다. 보기도 너무너무 길어요. 그럴 때는 바로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이 예시를 통해서 내가 힌트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제에서, 즉 어휘 어법 문제에서 가장 기본 이론은 베이스로 깔고 있고 그 다음 문제를 볼 때 어떤 식으로 공략해라? 1번, 바로 문제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을 때는 두 번째, 바로 복잡한 보기에 연연하지 말고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 선지에서 공통적으로 어떠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지 선지에서 힌트를 얻으세요. 만약 그것까지도 여의치 않을 땐 세 번째, 바로 보기에 어려운 설명보다는 예문으로 이해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되셨죠? 바로 그 세 가지 안에서 충분히 힌트가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요소, 문제를 푸는 핵심 키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별 학습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어법에서는 이런 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잡아내신다면 바로 문법에서 오답률을 충분히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이 좋은 성적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가실 수 있게끔 선생님이 끝까지 옆에서 손을 내밀면 잡아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